브랜딩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젠틀몬스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특유의 스트릿, 퓨처 감성으로 사람들을 항상 놀라게 하는 브랜드. 아이웨어 기업이지만 다른 패션 업체들도 따라하는 브랜드. 저도 한국에서 LVMH 같은 글로벌 명품 기업에서 투자받고 몽클레르, 마르지엘라와 콜라보하는 브랜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젠틀몬스터는 패션 브랜드처럼 시즌마다 컬렉션을 내고 오프라인 매장을 예술작품으로 꾸미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젠틀몬스터의 이런 행보는 브랜딩일까요? 마케팅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브랜딩은 고객에게 제공할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젠틀몬스터가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정의한 가치는 놀라움입니다. 고객을 놀라게 하라. 이것이 젠틀몬스터의 대표 슬로건이죠. 그 놀라움이라는 브랜딩을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예술 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마케팅과 브랜딩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걸 구분한 걸까요? 우리는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브랜딩과 마케팅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랑 길을 걷는데 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건물이 높게 올라가네? 비쌀 것 같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저 건물 건평률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일까? 이런 걸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게 됐죠.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브랜드를 보는 시야를 좀 넓혀드리고자 합니다. 브랜딩과 마케팅의 요소를 아시면 브랜드를 보실 때 브랜드가 어떤 부분에 신경 썼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알게 되죠. 첫 번째는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브랜드 스토리는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브랜드 스토리가 있죠. 1971년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시장에서 커피 원두를 로스팅하면서 탄생했다. 시사하는 점은 브랜드가 만들어진 그런 역사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원두를 중요시한다라는 걸 일반 소매 고객 중심으로 커피 판매하시는 대로 출발한 게 아니라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는 업체였다. 그 동안의 회사였다. 그만큼 우리는 원두의 질을 되게 중요시한다. 고객들이 먹는 커피가 굉장히 고품질이다. 이런 걸 시사하는 브랜드 스토리죠.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김한국 대표가 처음에 안경점 영업을 다니다가 이제 안경테 제조사들의 커넥션 때문에 그 안경점 입점이 잘 안 돼서 안경점 입점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젠틀몬스터를 찾게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유명 예술가들과 콜라보를 하게 되었다. 이런 브랜드 스토리가 있죠. 개인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나 브랜드 설립자의 이야기, 혹은 기업의 이야기,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기업을 통해 한 사람의 미래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만든 기업, 제품, 서비스 등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집단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네이밍이 있습니다. 네이밍은 이름을 짓는 거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하커드의 1등 회사 스타벅에서 스타벅스를 생각해냈다. 이런 것도 이제 네이밍이 될 수도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업계에 너무 컴퓨터스러운, 공대스러운 그런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신선한 느낌을 주자. 이래서 애플 이렇게 꼭 중의적인 의미죠. 당신 근처에라고, 당근이라는 채소 주변에서 이제 거래나 이런 것들 쉽게 하겠다, 이런 의미를 줄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슬로건인데요. 슬로건은 이제 문구나 구호, 아이덴티티의 성격이나 비전, 특징을 보여주는 브랜딩 요소인데 위트를 자아내거나 기억하기 쉬운 문장으로 이어지죠. 대표적인 슬로건으로는 쓱, 신세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나이키의 just do it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롯데리아의 착한 점심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슬로건이 필요한 이유는 남녀노소 쉽게 인지할 수 있고, 한번 기억되면 좀 오래 남고, 좀 약간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 가능하고, 광고나 이런 매체 기억되기 쉽게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스토리가 녹아들 수도 있고, 시각적인 거, 쓱 같은 경우에는 소리 이런 걸로도 조금 느낌을 줄 수 있는 슬로건이겠죠. 그 다음은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인데, 브랜드를 어떤 포지션에 위치시킬까 그것을 정하는 건데요. 술을 예로 들면은 고급과 실용적인, 전통적인, 젊은 이렇게 임의적으로 나눈 다음에 내가 어떤 정도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거죠. 화장품 브랜드 같은 걸로 예를 들면 합리적, 감성적, 세련, 순수자연 이렇게 나눠보면 조금 이제 저렴한 브랜드가 위로 가고, 페이스샵, 내추럴퍼블릭 이런 거 약간 자연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에뛰드는 약간 좀 감성적인 느낌이다. 스킨푸드는 이렇다. 본인의 브랜드 포지셔닝이 다른 브랜드가 어디로 가 있으면 나는 다른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그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브랜딩 요소 중에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빙구레우스라 그래가지고 아예 자기들이 세계관을 만들어버렸죠. 다운타우너 버거 이런 고물 캐릭터로 삼아가지고 활용하고 있죠. 약간 아메리칸 빈티지 느낌으로 캐릭터를 성격이나 기질, 특징, 기계, 약간 소설이나 만화,
등에서 등장하는 뭐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 뭐 이런 거를 디자인에 도입한 게 이제 캐릭터인 거죠. 요거를 이렇게 뭐 로고로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 푸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세계관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정을 좀 디테일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캐릭터를 하는 이유는 좀 친근한 이미지, 뭔가 좀 남녀노소 긍정적인 인식 좀 인지하고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들의 감정과 설정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 캐릭터를 브랜드의 요소를 만들어야 되지, 캐릭터 자체가 컨텐츠가 되어버리면 그냥 만화 연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의 요소가 캐릭터가 되어야지 브랜딩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타이포그래피인데요. 쉽게 말하면 폰트인데, 타이포그래피를 브랜딩에 되게 잘 활용하는 기업이 바로 무한형제, 배달의 민족이죠. 자기들이 폰트를 직접 만들어요. 이렇게 을지로체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서 조선 100년째 이런 폰트를 이제 무료로 또 제공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자기 폰트를 만들고 무료로 배포하고, 그 폰트가 또 쓰이면은 또 사람들이 이 글씨 예쁘다라고 해서 뭐지라고 또 해서 그 기업에 찾게 되고, 이런 브랜딩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컬러인데, 이게 문맹인 사람도 컬러는 인지할 수 있어요. 그 색약인 전재준 같은 사람들은 좀 인지를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의 인지에 기여하는 브랜딩 요소입니다. 브랜드에 맞는 올바른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컬러별로 그 기업들이 어떤 이미지를 주고 싶은지,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 브랜드인지 이렇게 나와 있죠. 브랜드들은 어떤 컬러로 어떤 로고를 만드는 것까지 고려해서 자기네들의 컬러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브랜드를 상징하는 주조 컬러와 보조 컬러 이렇게 나뉘는데, 주 컬러라고 해서 엄청 많이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주조 컬러가 그린인데 화이트나 브라운 쪽이 훨씬 많이 사용돼요.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초록색은 얼마 안 들어가 있죠. 근데 브라운이나 화이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초록색은 조금만 들어가 있고 브라운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 좀 화이트를 좀 많이 배치한 모습이죠. 그 샤넬의 컬러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인데, 블랙, 화이트, 베이지, 골드, 레드가 샤넬의 이제 메인 상징하는지, 왜 블랙 컬러를 샤넬이 왜 사용하는지, 이런 컬러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깊게 부여하고 있어요. 어떤 샤넬 같은 어떤 좀 고급스러운 브랜딩을 하고 싶다면 이런 이제 컬러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까지 브랜딩의 기획적인 요소에 알아봤죠. 브랜드 스토리, 네이밍, 슬로건, 브랜드 포지셔닝, 캐릭터, 타이포그래피, 컬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브랜딩의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요소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로고인데, 로고는 뭐 다들 아시죠? 기업이나 브랜드 기관, 개인을 상징하는 그래픽 마크, 심볼, 이제 엠블렘 이런 걸 뜻하는데, 유튜버들한테는 프로필 사진 같은 게 이제 로고가 될 수 있겠죠. 대중들에게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인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그런 로고가 있겠습니다. 이제 로고의 종류도 엄청 많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티프, 패턴이 있습니다. 모티프와 패턴이 뭐냐, 제일 유명한 게 루이비통의 패턴이죠. 불규칙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 가죽이 들어가면 루이비통이라 이런 걸 좀 상징할 수 있죠. 이런 버버리도 이런 패턴이 있죠. 이런 시각적으로 이런 패턴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정한 형태나 양식 또는 유형으로 디자인과 미술에서 하나의 모티프나 하나의 오브제가 일정 혹은 불규칙하게 반복적으로 연속되어 보이는 시각물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픽토그램, 향, 사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픽토그램은 이런 이제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이콘을 우리가 이런 아이콘만 봐도 올림픽이 생각나는 것처럼 브랜딩을 할 수가 있죠. 뭐 이런 거 있다고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 향이라는 거는 스타벅스에 가면은 이제 특유의 향 있잖아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특유의 향, 본인이 브랜딩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 공간에 가면 진한 원두 향이나 이렇게 브랜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따따따라따 빠라빠빠빠 이런 것처럼 어떤 소리와 음을 브랜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텍스처도 브랜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제품이 오프라인으로 발매하는 제품이다 라고 하면은 포장지를 뭘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뭐 가죽으로 할 수도 있죠, 브랜딩을 위해서. 아니면 유광 코팅을 할 것이냐, 무광 코팅을 할 것이냐, 또 용기 이런 것의 질감, 감도 본인이 이제 브랜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브랜딩의 기획적인 요소와 브랜딩의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이제 마케팅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케팅 요소의 첫 번째는 이제 이슈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이슈를 만들죠. 그러면 이제 인스타 같은 데서 사람들이 퍼다 날아가면서 이게 이슈가 되는 건데,
이렇게 뭐 손흥민이랑 콜라보를 한 것도 이런 이슈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연예인 콜라보 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빨로 한다라기보다는 예술적인 스타일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이런 기계적인 장치들도 자체 개발해서 뭐 이렇게 설치 미술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 이런 이슈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뭐 폰트 이런 것도 뭔가 이쁘게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SNS에 쓴다 라고 하면 이런 게 또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사용자들이 바이럴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슈에 올라타는 것인데,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충주시 유튜브에 여기 홍보맨님, 예전에 관짝 밈이 유행할 때 따라 하셔가지고 충주시를 홍보를 하셨죠. 굉장히 뛰어난 마케터시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공익적인 내용을 이슈랑 굉장히 잘 엮어서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저예산으로 소화를 하시는 모습이죠. 마케팅을 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실 분이신데 국가에 많은 좀 봉사를 해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라이언 레이놀즈예요. 데드풀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민트 모바일의 오너예요. 알뜰폰 통신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분이 하이잭 마케팅을 되게 잘해요. 챗 GPT라는 이슈가 터졌어요. 근데 이거를 바로 본인 브랜드 광고에 이용한 거예요. 요즘 이제 팝업 스토어들 되게 유행하잖아요. 이런 오프라인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다 팝업 스토어를 여는 거죠. 뭐 NC 스토어도 열고 노교도 열고, 이렇게 열면은 왜 이슈가 되니까 어디 잘 된다 그럼 따라하는 거죠. 뭐 삼성이 잘하는 전략인데,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 만약에 이슈를 본인들이 만들지를 못한다, 뭔가 새로운 걸 창조를 해내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 이슈가 생겼을 때 빨리 따라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보통 근데 본인 결에 맞아겠죠. 요즘 팝업 스타로 너무 흔해가지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세 번째 좋은 게 매체 광고. 광고는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유튜브 자체에서도 광고가 뜨죠. 이런 식으로 여기 광고도 뜨고, 구글 광고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파워링크 이렇게 뜨는 것들이 대표적인 광고라고 볼 수 있겠죠. 메인에 이렇게 뜨는 것도 광고라고 볼 수 있겠고,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광고를 띄우죠. 매체의 광고를 띄우는 게 가장 쉽게 할 수 있지만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냥 뭐 돈을 태우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브랜딩이 잡혀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겠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이럴 광고들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유튜버들한테 광고 맡기는 거, 이런 것도 바이럴 광고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매체에다가 광고를 태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뭐 그 다음 뭐 할 수 있을 만한 게 노가다 마케팅. 이거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본인 지인들한테 막 보내고, 그 지식인 같은데 댓글 달고, 카페 가서 댓글 달고 막 글 올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또 드리는 노력 대비 제일 좀 효과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위로 갈수록 좀 높은 수준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고,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낮은 수준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기획이 필요하냐 없냐 뭐 이런 차이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정리를 하자면, 브랜드를 정의하는 것이 이제 브랜딩이고, 브랜드와 고객 사이의 접점을 만드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브랜딩과 마케팅의 교집합이 바로 SNS를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SNS를 운영하더라도 단순 제품 홍보를 하면 안 되고, 이제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SNS에 올리는 거죠. 뭔가 이슈가 팍 된다거나 당장의 매출의 상승은 안 되지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브랜딩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뭐 업로드된 정보가 굉장히 좋은 정보라서, 진짜 업계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정보라서 사람들이 알면 놀랄 만한 내용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알아서 정보를 퍼다 나르고, 이제 팔로우가 늘어나면 이제 고객과의 접점이 또 확대되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모션이나 제품 광고를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죠. 정리를 하자면 이 정도인데, 이걸 뭐 무 자르듯이 팍 자를 수는 없고, 뭐 이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시면 브랜드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린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짧게 뭐 어떤 것이다 소개만 시켜드렸고, 각 요소를 또 잘하는 방법은 또 다 달라요. 이거를 잘하는 방법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브랜딩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이 요소들을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바꾸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변화시켜 왔어요. 다만 이제 이런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아셨으니까 다른 브랜드를 볼 때 이런 요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보다가 이제 자신 브랜드에 맞겠다 싶은 것들은 이제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가다 보면 자기만의 브랜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까지는 우리가 이제 서로 대화하기 위한 용어 정리 및 배경 지식이었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쉽게 브랜딩을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브랜드가 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